다음 소식입니다. 한솔케미칼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2024년 예상 EPS 주당 순이익과 타깃 PER 주가 수익 비율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반도체 부문의 실적 부진이 주된 원인으로 특히 과산화수소의 국내 매출은 선단 공정 가동으로 증가했으나 시안 매출은 고객사의 팹 감산으로 감소했습니다. 한편 유진테크 주가는 선단 공정의 강자로서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화산업 주가도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2차전지 시장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대주전자재료는 SK온의 실리콘 음극재 공급으로 인한 실적 호전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림과 동원은 실사를 마치고 자금 조달 계획까지 마련한 상태에서 HMM 주가의 향방과 산업은행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으며 동원그룹은 회사채 시장에서 5,250억 원을 조달하며 금리는 4% 중반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미국의 2차전지 관련주가 반등하고 한국의 LK-99 테마주가 폭락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메가터치와 천보의 주가는 각각 상승과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주전자재료의 주가는 SK온의 실리콘 음극재 공급으로 인한 실적 호전 기대감에 힘입어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대한유화는 4분기에도 실적 호전이 예상되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전력이 3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10개 분기 만의 전환으로 회사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조 9,966억 원, 매출액은 24조 4,700억 원, 순이익은 8,33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부 증권사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석탄 가격 반등과 전기요금 인상 등의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한 향후 추가 요금 인상 및 예측 가능한 전기요금 체계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달 들어 GS리테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 증권사들은 그 잠재 상승 여력이 34.1%에 이른다고 평가했으나 BGF리테일은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마찬가지로 LG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세트 수요 개선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 하향 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블랙핑크 재계약 관련 뉴스 부재로 하락했으며 이에 대한 공식 발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롯데칠성의 경우 삼성증권과 상상인증권 등은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는 제품 경쟁력과 차별화 여부에 따라 반응이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MSCI 지수 편입이 예상되는 종목들에 대해 삼성증권은 주가 전망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G케미칼과 KG스틸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며 특히 KG케미칼은 3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에 대조적으로 TCC스틸은 코스피 200 정기 변경 편입 예상 소식과 함께 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R&D테크놀로지와 같은 다른 기업들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메가터치는 2차전지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주가 상승세를 보였고 마지막으로 천보의 주가는 상승 모멘텀 부족으로 인해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시장의 동향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SK텔레콤 주가는 최근 변동성 있는 시장 환경에서 강세를 보이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MSCI 한국 지수에 편입된 후 주가 방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졌으며 다른 편입 종목들과는 달리 SK텔레콤은 비교적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SK그룹이 하이닉스 반도체 인수 소식 이후 SK텔레콤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의 매수 활동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MSCI 한국 지수에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 중 일부는 주가 상승세를 보이며 시장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동향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지표로 작용하며 향후 SK텔레콤의 주가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2차전지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중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코스피 200 지수 구성 종목 중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쇼커버 공매도 청산을 위한 환매수 장세가 이어지면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대차 상환 비율이 낮은 종목에 대한 주의가 필요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과열 종목들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제한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LG생활건강, 다날, 현대엘리베이 등의 주가 변동이 관찰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크래프트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한국거래소에서 2.57% 오른 4,1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승세는 외국인의 20거래일 대량 매수와 관련이 있으며 코스피 역시 2.2% 급등하였습니다. 삼성그룹 계열사들 중 S1의 주가는 4.18% 상승하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삼성 SDS는 새로운 솔루션 기대감에 힘입어 4%대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삼성 SDS의 주가는 과거에 상장 당시 공모가를 단 한 번도 넘지 못한 적이 있으며 이는 상속세 문제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별개로 정원엔시스 주가 역시 비트나인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계약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로 인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나증권은 한원시스템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낮췄으며 이는 올 3분기 실적을 고려한 성장성과 수익성의 악화 전망 때문입니다. 한원시스템의 주가는 최근 급격히 하락하여 2021년 1월의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한편 현대위아의 주가는 최근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3거래일 연속 대량 매수되고 있습니다. EV 시장의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원시스템의 3분기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6%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67% 감소했습니다. 또한 한원시스템의 주가는 3분기 기대 이하의 실적과 매도 리포트 발표 이후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 주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풍제약은 9.4%, 셀트리온은 5.3%, 유한양행은 6.6%, SK바이오팜은 7.6%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HLB가 14.4%, 휴마시스가 12.8% 등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랩지노믹스의 주가도 1.25% 상승하며 3,6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또한 K바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88% 상승하여 295원에 거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주가 상승은 공매도 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쇼커버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섬은 올해 3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3%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95억 원 규모의 자사주 49만 3천 주를 매입하고 보유 중인 자사주 73만 9천 주를 포함하여 내년 2월까지 전량 소각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한섬의 주가는 지난달 10일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백화점그룹은 지주사 현대지앱홀딩스에 이어 계열사 한섬도 자사주 소각을 결정함으로써 주주가치 제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케미칼은 2023년 3월 일진머티리얼즈주 인수를 완료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와 유럽 등 다양한 국가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대오일뱅크, GS에너지와의 합작 사업을 통해 기존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MSCI 한국지수의 정기 리뷰에서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편출되었으며 이는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수 편출입을 겨냥한 전략이 대중성을 띠면서 과거 대비 활발해진 선취매의 결과로 보인다. 신한투자는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의 동박 매출이 양호하나 수익성 부진은 투자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2024년부터 업황 개선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증권은 롯데케미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중 롯데정보통신은 주가 상승률 1위를 기록했으나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주가는 현재 15,520원이며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절차를 밟고 있으나 이는 아직 유럽연합 경쟁 당국의 승인을 기다리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의 급락으로 인해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여러 항공사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절차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가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 상공인들이 에어부산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어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의 주가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공매도 금지 이후 실적이 주가를 좌우하는 상황에서 코웨이는 2분기 연속 매출 1조를 돌파하며 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가전 렌탈 업계 1위인 코웨이의 안정적인 실적과 모멘텀이 두드러지는 부분입니다. 또한 웅진은 지난 회생 절차 종결과 함께 상호 변경을 거쳐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웨이 주가는 기관의 연속적인 대량 매수와 저가 매수세의 몰림으로 인해 상승 랠리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장기 하락 추세에서 벗어난 가속도의 증거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웨이는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 기대감과 함께 실적 방어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롯데쇼핑은 7년 만에 당기순이익 흑자 전환을 예상하며 이는 자회사의 구조 혁신과 본업의 양호한 흐름이 지속되는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되고 있으며 목표 주가는 95,00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롯데쇼핑의 주요 계열사들, 특히 롯데케미칼과 롯데정보통신은 주가 상승률이 높아 긍정적인 시장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롯데리츠는 최근 20.63%의 주가 폭락을 겪으며 주주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롯데쇼핑의 3분기 실적은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주가 향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주가는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인 배당 성향과 연결되어 이익 증가분이 배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됩니다. 반면 SK증권은 기업은행의 주가 상승이 배당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기대감이 사라질 경우 주가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특히 4분기에 강한 주가 특성을 지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은행의 안정적인 실적과 고배당 정책은 투자자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IS동서의 주가가 하향 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폐배터리를 포함한 환경사업으로 차별화를 이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우양의 주가는 실적 호전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를 보였으며 에어부산 역시 주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부산시의 분리 매각 방안 추진 소식이 주목받았습니다. 한편 코스모화학과 삼목에스폼은 각각 폐배터리 시장과 3분기 매출 및 영업이익 상승에 힘입어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가 동향들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시장의 변화와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그룹 계열사 중 S1의 주가가 전거래일 대비 4.18% 상승해 주목을 받았으며 삼성엔지니어링은 주가 하락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2024년 예상 주당 순이익과 주가 순자산 비율을 바탕으로 한 목표주가 전망이 제시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에너지 트랜지션 사업 부문이 주요 투자 포인트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한편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어려워짐에 따라 삼성엔지니어링을 포함한 건설업 종목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도 불구하고 NH투자증권은 삼성엔지니어링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고 분석하며 중장기 매출 비중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주가는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삼성물산 주가는 하락시키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중요 정보를 은폐하는 등의 부정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이 유리한 합병 비율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모직 주가를 부풀리고 삼성물산 주가를 낮추는 불법 행위에 나선 것으로 보고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재용 회장 측은 합병이 정당했다고 반박하면서 분식회계의 특성이 없으며 증거로 확인된 실체적 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이 사건은 최고 기업 집단인 삼성의 행태가 참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재판은 2020년 9월 검찰 기소로 시작된 이래 3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MSCI 한국지수의 최근 편입 및 제외 종목들의 주가 동향은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금양, 포스코DX, SK텔레콤이 새롭게 편입되었으며 이는 주가에 선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반면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카카오게임즈, 펜오션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BGF 리테일의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펜오션은 단기 시황 반등의 기대감이 약화되어 주가 목표가 하향 조정되었으며 HMM 인수 여부와 같은 불확실성이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MSCI 한국 지수에 반영되어 투자자들은 주가의 선반영과 지수 편입에 따른 패시브 매입 수요를 고려해야 합니다.